지금 이재명 후보께서 세 분 국회의원과 함께 서울시민 은평구민께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또 뒤돌아서서 카메라 기자들을 위해서 포즈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함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약속했던 것처럼 세 번 외쳐보겠습니다.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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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연설을 듣겠습니다. 은평 구민 여러분, 서울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 대통령 후보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은평구에 왔으니까 우리 은평 구민들 관심 있는 얘기 먼저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 중에 시, 군, 구, 기초단체별 공약한 사람 없었지요? 이재명은 했고 이재명은 합니다. 우리 은평구 공약도 인터넷에 정확하게 써놨으니까 한 번씩 검색해가지고 주변에 많이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그중에 정말로 중요한 게 교통 문제 아니겠습니까? 신분당선 서북부로 연장하자. 맞습니까? 은평 철도망 구축 사업 그리고 수색 역세권 개발도 해야 된다는데 맞습니까? 이 수색이 원래 저희 외가 식구들이 사는 데라서 잘 기억하는데 발음이 잘 안 되네 이게 지금. 자, 이재명은 한다면 했고 한다면 합니다. 이것도 이재명 약속 드렸으니까 확실하게 챙겨서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죠. 저 이재명이 코로나 잘 대처해 왔지 않습니까? 위기 극복 총사령관으로 이재명 임명하는 거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박자가 잘 안 맞아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저한테 기회를 주시면 3월 10일부터 방역 방식을 이렇게 바꾸려고 합니다. 코로나가 지금 진화를 했지 않습니까? 뭐 막으려니까 잘 안 막아져요. 마스크 잘 쓰고 기저질환자 미리 관리 잘하고 중증 환자 대응 시스템 의료 시스템 잘 갖춘 다음에 영업 제한 이제 풀고 일상적 경제활동 되돌아갈 수 있도록 유연하고 스마트한 방역 이재명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위기 극복하면 이재명 아닙니까? 여러분, 메르스 때도 제가 잘해서 정부한테 욕은 많이 먹었지만 우리 시민들한테 칭찬받았고 지금은 대한민국의 표준이 됐어요. 제가 기회를 주시면 위기 극복 100일 프로젝트, 민생 회복 100일 프로젝트 확실하게 만들어서 취임 후에 인수위를 위기 극복 컨트롤 타워로 바꾸고 이재명이 총 책임자가 돼서 확실하게 코로나 대응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 텐데 코로나 대응하느라고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빚도 많이 졌고 무슨 뭐 플랫폼 노동자니 배달 노동자 또 문화예술인들 공연도 없어가지고 고생 너무 많이 했지 않습니까? 손해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당선이 되면 당선 즉시 그리고 취임한 즉시 추경을 하든지 긴급 재정 명령을 해서라도 50조 원 추가로 확보해가지고 이때까지 손해본 거 다 보전해 놓고 신용불량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신용 대사면 해줘야죠. 그리고 코로나로 빚진 거 코로나 채권은 다 인수해가지고 탕감할 건 탕감하고 채무 조정하고 해서 다시 일상 경제활동으로 돌아갈 수 있게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른 나라는 다 했는데 우리만 안 한 게 있어요. 방역 때문에 가게를 손해보면서 운영해야 되는데 임대료 그다음에 인건비 이런 거 책임 안 져줬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는 다 책임져 줬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한국형 PPP 급여 보호 프로그램 우리도 하자.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 국민들도 좀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뭐 수출 잘 된다고는 하지만 우리 경제 볼륨은 커졌는데 우리 국민 서민들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정치는요, 정책은 잘하기로 하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이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전에 은평구에도 했던 건데 아니 복지 지출하는 거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줘가지고 동네에서 쓰게 하면 동네 경제도 살고 매출도 늘어나고 소득도 늘어나고 2중 3중의 효과가 있는데 이것도 확실하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100일 이번 여름이 가기 전에 국민의 일상을 회복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포함한 일상적 경제활동이 제대로 복귀되는 확실한 경제 활성화 제가 해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보 중요하지요. 질서도 중요하지요. 민생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민생 중에서도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죠. 경제, 이 경제를 회복시키고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서 우리 국가 경제도 키우고 우리 국민들도 기회도 많고 일자리도 많아지는 나라 만들어야 되겠죠. 이게 뭐 무능, 무지, 무책임해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유능하고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실적으로 실력이 검증된 경제 대통령 후보 누굽니까, 여러분? 진짜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거죠? 저는 증거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빈말로 안 하고 공약 이행률 95%로 증명했지 않습니까? 성남시, 경기도 다른 지역보다 훨씬 경제 성장률 높았고 야당에서 그거 헐뜯기는 하더라만 기업 유치 제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경제 제가 신속하게 회복시킬 겁니다. 여러분, 국가가 기업 활동이 가능하도록 인프라 투자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하는 교육 혁신 해내고 그리고 기업들이 못하는 기초과학 기술 투자, 첨단 전략 기술 투자 정부가 하고 그리고 자유롭게 기업 활동할 수 있도록 정말로 위험하지 않은 것은 규제를 완화해가지고 자유롭게 창의와 혁신을 통해서 신산업으로 전환하고 산업 전환해내고 그러면 일자리도 생기고 경제도 커지고 모두가 행복한데 이걸 해낼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가 주가 5,000포인트, 국민소득 5만 불, 세계 5강 경제대국 이렇게 얘기했더니 에게 그게 되겠어요? 다른 나라는 못했는데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이런 열등감에 휩싸인 이런 얘기하는 그런 정치 지도자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10대 경제 강국이 됐습니다. 이거 우리 국민들이 위대해서 만들어낸 성과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 국민들 다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치만 잘하면 그게 왜 불가능하겠어요? 정치가 무능하고 권력을 줬더니 엉뚱한데 정치 보복하느라 쓰고 맨날 싸움질이나 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역량을 다 모으지 못해서 못하는 것이지. 지금도 정치만 똑바로 하고 정치인 대통령만 똑바로 뽑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10대 경제 강국이 되긴 했는데 국민들은 그렇지가 못해요. 국민들은 여전히 주머니가 가볍고 힘들지 않습니까? 일자리도 없고 힘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인 성장과 발전은 국가의 외양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주머니도 두터워지고 가정경제도 좋아지고 그리고 골목 경제도 좋아지는 내실이 튼튼한 그런 성장 발전 해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정치만 잘하면 되는데 이 나라 정치 구조가 좀 이상합니다.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열심히 하면 왕따 돼요. 왜냐하면 당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당 중에 하나만 골라야 돼요. 제3, 제4의 선택이 어려워요. 선택지가 없어요. 선택지가. 그래서 상대방이 잘못하면 나한테 기회가 와요. 그래서 상대방 못하게 하는 게 훨씬 쉬워요. 그래서 상대방이 못해가지고 국민이 고통받으면 울며 겨자먹기로 나를 선택할 거다. 지금 이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지금도 누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정치를 바꿔야 합니다. 제3의 선택이 가능한 10% 지지율 받으면 10% 의석 가지고 국가 경영에도 10%쯤은 참여할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왜 51% 받은 정치 집단이 100% 하면서 49%하고 맨날 싸웁니까? 이게 가능하려면 선거제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왜 기초의원을 왜 한 군데서 2명만 뽑는 거예요 도대체? 1번, 2번 무조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초의원들이 우리 국민들보다 지역위원장 눈치 더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선거제도를 개혁해서 국민들의 주권의지가 제대로 반영되는 그런 정치체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결선투표 이거 못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결선투표. 뭘 자꾸 미리 뭉쳐요. 국민에게 맡기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선거제도 개혁하고 결선투표제도도 도입하고 대통령이 권한이 너무 많으니까 의회로 분산도 좀 하고 지방자치도 확대하고 이렇게 바꿔야 된다.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더 나쁜 정권 교체를 자꾸 이렇게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정치를 바꿔가지고 세상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치를 바꿔가지고 세상을 바꾸고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할 유능한 통합 대통령 후보 누굽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은 51%의 컨트롤 권한만 가지면 됩니다. 선거 때야 우리가 경쟁하고 갈등하지만 선거 끝나면 대통령은 모두를 대표하는 것 아닙니까? 모두의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컨트롤은 충실하게 하되 역량 따라 각각 특장점 있는 부분 맡아가지고 경쟁적으로 잘하게 해보고 결과는 국민에게 평가받고 또 발목 잡기가 아니라 잘하게 경쟁이 벌어지면 당연히 나아질 것이고 그러면 대통령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피할 수가 없어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재명은 그렇게 할 겁니다. 이재명은 네 편, 내 편
보수 진보 뭐 어쩌고 가리지 않고 김대중 정책, 박정희 정책 이런 거 가리지 않고 유용한 사람이면 유용한 정책이면 골고루 쓰고 경쟁시키는 실용적인 통합정부, 실용적인 국민내각 만들어서 진정한 통합의 나라, 국가의 모든 역량이 국민들을 위해 쓰여지는 제대로 된 민주국가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꾸 빨리 끝내라 그래가지고 그러긴 한데 여러분 그래도 할 말은 해야죠. 여러분 경제가 중요한데 물론 제일 중요한 건 안보입니다. 그런데 이 안보를 악용해가지고 경제를 망치면 이게 정치인이 할 일이 아니죠. 경제는 희한한 동물이라서 현재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미래가 불안하면 예측이 안 될 정도로 안정이 안 되면 못 사는 동물이에요.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하면 경제가 위기에 처한다는 것을 우리가 브라질에서 봤지 않습니까? 그 못된 부패한 검찰들이 그 멀쩡한 민주정부 다 없는 죄 만들어 엮어가지고 다 민주주의 파괴를 하니까 브라질 경제가 어떻게 됐어요? 망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민주주의의 위기는 곧 경제의 위기입니다. 그리고 이 한반도 똑같은 주식인데 한국 주식이라는 이유로 60% 가까이 디스카운트 돼 있어요. 왜요? 남북이 대치하고 있으니까. 언젠가 혹시 전쟁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 지정학적 위기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정치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위기를 최소화시키고 평화체제를 만들어야 경제가 산다. 이거 우리 초등학생도 아는 건데 아니 무슨 쓸데없는 사드를 설치한다느니 무슨 선제 타격한다느니 이런 험한 소리 해가지고 북한을 자극하면 이게 갈등이 고조되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한 소리가 아니에요. 미국에서 한 소리입니다. 미국에서. 한반도를 평화적으로 관리하고 안정화시키고 전쟁의 위기가 아닌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바로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행복하게 안전하게 사는 길 아닙니까, 여러분? 한반도를 전쟁의 위기가 아니라 평화의 한반도로 만들 평화 대통령 누굽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거 김종인 대표가 꼭 하라고 해가지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조언을 많이 듣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는데 이 얘기를 꼭 하라고 여기 써놨어요. 무슨 말이냐면 173석 민주당 의석을 잘 활용해야 된다. 대통령이 일단 상황 판단 빠르게 하고 신속하게 집행하고 그리고 대통령의 행정 경험과 이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소수 야당 세력 같으면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정말로 좋은 철학과 가치를 가지고 그리고 용기 있게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국민이 원하는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강력하게 일을 해나가야 되는데 국회가 막 발목 잡고 협조 안 하고 하면 하기 어렵거든요. 제가 성남시장 때 진짜 고생했습니다. 경기도 가니까 우리 편이 많으니까 그냥 제가 하자는 대로 나쁜 거 아니면 다 동의해 줘가지고 얼마나 빨리 해치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172석 민주당하고 청와대 그리고 정부가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실용적인 통합정부도 만들고 그리고 민첩하고 기민한 정부로 우리가 해야 될 일 신속하게 확실하게 해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거 사실은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보다는 우리 김종인 대표가 하신 말씀인데 좀 설득력이 있습니까? 앞으로 계속 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믿고 계속 할 테니까 책임지세요. 네, 여러분
사실 이제 선거가 3일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치면 이제 이틀 반밖에 안 남았는데, 여러분, 대한민국의 정치는 누가 합니까? 정치인이 합니까? 국민이 합니까? 바로 여러분이 하는 거죠. 이 위대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왕조 시대에도 백성이 왕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할 시대에도 백성을 두려워해라. 민심이고 전심이다. 왕은 물 위에 뜬 배 같은 건데 백성이 바로 물이다. 언제 뒤불지 모르니까 조심해라. 이랬는데 1인 1표의 민주주의 국민주권국가 민주공화국에서 무슨 정치를 정치인들이 한다고 그럽니까?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운명, 그리고 대한민국 이 한반도의 역사는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 하는 것이고, 3월 9일에도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를 위해서, 자기와 가족, 우리의 이웃,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할 것이다. 이재명이냐 윤석열이냐가 아니라 이 둘은 어차피 유용한 도구일 뿐이니까 어떤 도구를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에 더 나을 것인가를 선택할 것이다. 현명한 국민들이 위대한 선택을 할 것이다. 위대한 국민들이 현명한 선택을 할 것이다. 믿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이 여기까지 저를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국민의 집단지성과 정말로 이 나라의 주인들을 믿고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 그대로 쭉 걸어가겠습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